네, 안녕하세요. 새만금을 빠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지기 조영식입니다. 명절에 저한테 문의하신 고객님 중에 제 마음에 와닿고 제가 진심이신 게 느껴져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새만금이 이렇게 지금 날마다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이런 기회가 정말 올까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도 고객한테 돈 되는 땅을 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자기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한테 내 전 재산 이걸 맡기고 싶지 않은데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발전되고 나중에 건설될 수 있는 좋은 땅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을 그런 땅이 나오면 이런 분들한테 꼭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와닿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새만금에 지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부분들 참 관심이 많이 갖는 건 맞습니다.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시작이 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추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투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과정이 첫 번째 1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다. 새만금의 국제공항, 항만, 도로, 철도 이걸 발표할 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까지 1차적인 구축이기 때문에 2020년도 정말 소외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하시죠? 지금은요 새만금의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민간 관광시설까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젠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화되는 게 새만금의 수면도시 개발되고 잼버리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젠 새만금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을 이미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대기업도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고 큰 돈들이 새만금 관광사업에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SK가 들어오고요. GS글로벌들이 들어오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럽니다. 저번에 저 좀 상처받은 적 있어요. 결정된 이야기만 방송에 올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보세요. 삼성이 뭐 하나 들어온다 한다면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땅이라는 게 유난히 다른 것보다 더 미리 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또 수익이 높다라는 거죠. 예상을 잘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잘 그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돈을 번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관광사업만 오늘 좀 한번 볼 겁니다. 새만금의 첫 번째로 신시아미도 관광내주 영주의 개발이 되는 게 글로벌 휴양도시로 새만금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국내에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여기에 조성하게 되면 약 1,0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긴 해상 케이블카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수 가면 케이블카 하나 타고 바다 보고 또 좋은 멋진 데 가서 애들하고 함께 리조트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러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게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계속 속속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 새만금의 여기 박물관 자리 지금 여기 홍보관 근처 보시면 현재 여기가 VR, AR 사업자로 이번에 총 사업비가 81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랑 미팅을 하시면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어디에서 올까요? 고용 창출이 진짜 일어날까요? VR 테마파크 이 개발 사업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문제만 1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GS글로벌, 또 수소산업, 전기차 이런 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만금의 대기업들이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인구 문제에 여러분 부안의 인구에서 지금 5만 명, 6만 명 늘어나는 거는 한순간이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1차적인 수익을 또 보시고 나오셔야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때 나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미군단이 돼서 또 자기는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타이밍을 좀 잘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빠 농사 짓는 것 중에 많이 보는 게 이 영상 중에서 여러분 답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벼랑 끝에 선 모습을 보면서 전 투자할 때 좀 많이 느꼈었어요.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고 하면서 저한테는 다행히 좀 젊었기 때문에 실패할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이 아무 확신도 없을 때 들어갔으니까 이런 용기가 있었고, 대신 저는 좀 행복했던 거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요, 개발지에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좋은 씨앗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좋은 장소에 씨가 뿌려져야 그곳에서 수확이 잘 되는 거고, 관리를 해도 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 또 돌 위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는 정말 로또 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여러분 가슴 졸여서, 그게 나중에 정말 2배, 3배, 10배가 돼도 가슴 졸여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실패할 용기는 충분히 그동안 경험을 하셨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새만금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곳에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햇볕도 잘 주어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수확해서 여러분 꼭 성공해내자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만금에서 여러분 꼭 성공된 투자를 기원합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